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8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하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기온 23도 안팎으로 출발했고요. 한낮에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밤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주말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실시간 날씨 정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원주 문화의거리 치맥축제가 열립니다. 이와 함께 문화의거리에서는 10월 중순까지 달빛 도깨비 야시장도 열리는데요. 풍성한 축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리포터 코너에서 취재했습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문화, 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죠.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권역별 성장 엔진에 강원 3대 핵심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핵심 사업은 스마트 바이오와 의료기기, 특수 반도체 세라믹, 청정자원 등입니다. 이에 따라 재정과 연구개발, 금융, 기반시설, 규제 특례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산업별 육성 계획과 발전 전략을 세우고 대학 연구기관과 협력해 핵심 사업의 윤곽을 잡을 계획입니다. 원주 옛 도심에 방치되는 공공기관이 늘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원주시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말까지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유휴 공간과 방치 실태를 조사하고 활용 방안을 수립합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는 옛 원주역을 비롯해 공공시설이나 기관으로 활용했던 10여 개 건물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들어 소방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해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300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95건보다 3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올해 사기 피해액도 1억 7천여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만 원 더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이 제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연락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평창군과 평창우체국은 다문화가정 행복꾸러미 국제우편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해마다 설과 추석에 다문화가정 100가구의 모국으로 행복꾸러미 선물과 국제우편 발송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행복꾸러미에는 평창 농특산물과 생활필수품 등 10만 원어치의 선물이 담길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소초면 평장리 양돈 농가 악취 관리 지역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2024년 4월 평장리 일대 8만 3천 제곱미터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점검 대상은 악취 저감 계획 수립과 시설 개선 완료 이후 현장 변화 상황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여름축제죠. 문화의거리 치맥축제가 올해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도 풍성한 먹거리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치맥축제 이야기와 함께 또 10월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이어지는 달빛 도깨비 야시장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원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훈섭 상인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원주 치맥축제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네. 어느덧 원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네. 먼저 10주년을 맞은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감회가 남다릅니다. 원주 치맥축제는 2015년에 그 원도심의 그 침체된 공간을 상권을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년간 열리지 못한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힘을 모아서 이어온 끝에 올해로 벌써 10회를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원주를 대표하는 그 먹거리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전국적으로도 이름을 알리는 축제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슬로건도 10년의 맛 거리의 추억으로 정했습니다. 원주 조각치킨이 쌓아온 맛 그리고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온 추억을 담은 것으로 지난 10년을 축하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그 지속성을 약속하는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네, 10주년을 맞은 만큼 올해는 더 특별한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 치맥축제 전체적인 일정은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올해 그 10회 치맥 페스티벌은 2026년 9월 2일 수요일부터 9월 5일까지 그 토요일까지 나흘간 그 밤 9시 30분까지 문화의 거리에서 열립니다. 네. 주최는 원주시고 주관은 원주 문화의 거리 사윤회입니다. 축제 기간 중에 매일 초청 가수 공연과 홍보 영상 그리고 시민 참여 경품 행사가 이어지고 첫날인 9월 2일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네. 네, 축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고요. 또 네, 올해는 그렇습니다. 어떤 공연과 또 참여 프로그램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네. 가장 그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치맥 가수왕 선발대회입니다. 네.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그 예선을 거쳐가지고 축제 기간 본선 무대가 펼쳐지는데 마지막 날인 9월 5일에 결선이 준비됩니다. 결선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을 비롯해서 우수상, 장려상, 그 참가상까지 시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막식 축하 공연으로는 그 아울 공연과 원주 홍보대사 그 공훈 가수의 그 축하 공연이 마련되어 있고 문화의 공연과 라인 댄스, 난타 공연 같은 그 다채로운 무대와 함께 네. 시민과 함께 경품 이벤트라는 그 행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네. 네. 여름이면 전국 곳곳에서 치맥축제가 열리지만 원주는 네. 조각통닭이 시작된 곳으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치킨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원주의 네. 조각통닭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네. 우리 통닭의 역사는 그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네. 원주에는 그 미군 캠프롱 부대라는 그 부대가 있고 거기에 그 당시에 그 근무하던 직원이 그 부대에서 쓰다 남은 그 튀김가루를 그 아까워 가지고 그것을 부대 밖으로 가져와 가지고 닭을 튀겨서 판 것이 그것이 시작이라는 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태장동 일대에는 그 대규모 그 양계장이 있었는데 군부대라는 그 소비처 큰 소비처가 있어가지고 한때 그곳에는 그 통닭집이 15곳이 넘는 그런 그 통닭 골목이 그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 등 그 다른 지역에서도 원주 통닭을 먹으러 왔고 원주 통닭이라는 이름만 걸어도 어디든지 그 장사가 잘 됐다고 합니다. 원주 통닭은 소금 간을 하지 않고 생닭만을 고집하고 집집마다 튀김 반죽을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손님 그 입맛에 맞춘 것이 그 특징입니다. 특히 그 원주는 닭을 먹기 좋게 조각내는 그 조각 통닭으로 이어진 것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그 조각 치킨의 뿌리가 원주라는 나름대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축제는 바로 이 치킨 원조의 원주라는 정체성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원주 치맥축제도 어느덧 10년의 시간을 쌓아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치맥축제가 어떤 성과를 좀 거둬왔는지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네. 원주 치맥축제는 그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와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온 그 축제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2022년 그 제6회로 이제 재개가 됐는데 그때는 이미 8만 명 이상이 찾아주셨고요. 2023년도에는 저희가 목표를 세운 그 이상으로 약 13만 명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후로도 해마다 10만 명 이상의 그 시민과 방문객이 찾아주시는데 그것이 그 원도심 그 대표 축제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그 동행축제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의 거리 상점과 그 상인들이 10%에서 약 70%까지 할인하는 그 치맥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축제가 우리 상인들의 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효과를 냈습니다. 원주시가 주최하고 상인회가 주관하는 지금의 협력 체계도 이 당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올해 벌써 10회에 약 12만 명의 방문객을 올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매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는 이 대규모 축제인 만큼 네. 무엇보다 안전관리도 또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죠. 네,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대는 좀 언제인지 또 축제를 보다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점도 함께 안내해 주시죠. 네네. 축제는 그 오후 3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열리게 되는데, 그 공연에는 치매광 그 무대가 집중되는 그 7시부터 9시까지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릴 겁니다. 여유롭게 즐기고 싶은 분들은 이른 저녁에 일찍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교통이나 주차,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문객 그 편의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 확보하고 공중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그 인프라 개선에도 굉장히 힘써왔습니다. 네. 현장에는 그 운영본부와 미아보호소, 방범대 그리고 쉼터 부스가 운영되고 있고 맥주 부스에는 성인 인증을 한 후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올해 치맥축제도 성황리에 잘 열리길 바라겠고요. 네, 이어서 고맙습니다. 문화의 거리 상윤회에서 운영 중인 달빛 도깨비 야시장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행사인가요? 네. 이거는 그 처음에 달빛 도깨비 야시장은 우리 문화의 거리 그 상점의 상권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마련된 그 보행자 중심의 그 거리 야시장입니다. 네. 지난 8월 21일 금요일부터 해서 오늘 10월 17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날 일주일에 2번씩 운영이 되는데 총 6주간 12차례로 진행이 됩니다. 운영 시간은 저녁 5시부터 밤 9시 30분에 폐장을 하고요. 상설 공연장에는 상설 공연장서부터 저기 강릉 대청 감자탕까지 약 250m 정도의 그 구간에서 열리는데 여기에는 먹거리 부스와 프리마켓 그리고 버스킹 공연 같은 그 볼거리를 결합해서 만드는 그 야시장으로 만들자는 그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치맥 축제랑 달빛 도깨비 야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열리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정말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야시장에서는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도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야시장 구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야시장은 그 A, B 그 2개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2개 무대에서 매회 총 9개 팀이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버스킹 라이브 공연을 펼쳐진다는 점입니다. 먹거리 매대와 프리마켓
그리고 포토존까지 함께 즐기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영수증을 보여주세요라는 그 상품 연계 경품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시장 당일 문화의 거리 상점가에서 구매하는 그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상점가에서는 그 상품을 경품으로 바꿔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시장을 찾는 그 발걸음이 실제로 우리 상인들에게 그 매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그 설계한 그 상생 이벤트입니다. 네네. 네. 또 이처럼 문화의 거리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면서 주변 상권에도 활기가 더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주 치맥축제와 달빛 도깨비 야시장을 찾을 시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주 치맥축제도 그다음 달빛 도깨비 야시장도 결국은 핵심은 우리 원도심 상권을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지금 달빛 도깨비 야시장이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고 9월 2일서부터 5일까지 제10회 치맥축제가 열립니다. 축제와 야시장을 찾아주시는 그 발걸음이 우리 지역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주변 전통시장과 상권에도 큰 활기를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원주를 대표하는 먹거리인 그 조각치킨과 시원한 맥주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 가을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문화의 거리를 찾아서 10년의 맛 거리의 추억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원주 치맥축제 개최 소식과 또 10월까지 이어지는 달빛도깨비 야시장 소식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올여름 원주의 문화의 거리가 맛있는 음식과 또 다양한 즐길거리로 더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10주년을 맞은 원주 치맥축제와 또 달빛도깨비 야시장에서 가족과 친구, 이웃과 함께 즐거운 여름밤 보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훈섭 상인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사소한 습관을 통해 분리배출을 넘어 자원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시민 강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추인의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준비한 강연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어떤 취지로 마련된 강연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쓰레기 분리배출 참여율이 세계적으로도 아주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비닐, 종이, 또 캔류,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수거함에 따로 모아서 버리는 습관이 일상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나 행동으로 실제로는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음식물이나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복합 재질로 돼 있으면 실제로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겁니다. 이 분리배출 과정에서 작은 행동들을 통해서 실제 자원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내용을 알리기 위한 강의가 마련이 된 건데요. 우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하더라도 서로 다른 재질이 섞여 있거나 오염이 돼 있으면 재활용 공정에서 결국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 쓰레기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분리배출이 탄소 중립의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강원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026 원주시민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영민 팀장에게 이번 강연의 배경 먼저 들어보시죠. 네,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는 시민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방법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 이번 강연을 준비를 했고요. 우리가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배출하고 있지만 막상 어떤 쓰레기가 재활용되는지, 어떻게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실천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단순히 잘 버리는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다시 순환시킬 것인가 하는
탄소 중립과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원순환 분야의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제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올바른 분리배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자원순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를 시민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쓰레기를 매일 버리면서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유익한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강연을 맡아주실 강사님 소개도 해주시죠. 네, 쓰레기를 버릴 때 이게 일반 쓰레기일까 재활용품일까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소한 궁금증부터 분리배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인데요. 이번 강의는 환경 분야에서 이른바 쓰레기 박사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홍수열 소장은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의 저자이자 우리나라 쓰레기 종량제와 재활용 정책의 흐름을 가장 알기 쉽게 전달하는 국내 최고의 자원순환 전문가인데요. 이번 강연에서는 쓰레기 박사가 알려주는 우리나라 쓰레기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제도의 변천사부터 지금 겪고 있는 쓰레기 대란 문제, 그리고 헷갈리기 쉬운 품목별 정확한 분리배출 요령을 재밌게 풀어낸다고 합니다. 이 강연 후에는 시민들이 평소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시간도 있어서 실질적인 배움의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박영민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번 강연은 환경 분야에 특별한 지식 있는 분들이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니라 원주 시민이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시민 강연입니다. 평소 분리배출을 하면서 이건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품인지 헷갈리셨던 분이나 쓰레기가 버려진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셨던 분, 자원순환이나 탄소 중립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원주시 공무원분들도 좀 같이 들으실 수 있게 장소를 배구나트홀로 진행을 했는데요. 강연은 저희가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배구나트홀에서 진행되고 신청 기간은 8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웹포스터라든지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포스터를 많이 배부를 했는데요. 거기에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전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화 신청은 저희가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 033-738-8124에서 812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강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 강연은 오는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배구나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참가 신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9월 8일까지 원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전화 접수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매일 쓰는 자원을 아끼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해서 버리는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요. 지구를 살리는 지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등 관련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횡성의 오래된 설화가 현대무용으로 되살아난다고요? 그렇습니다. 횡성 태기산에 전해 내려오는 태기왕 설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공연이 오늘과 내일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댄스 컴퍼니 틀이 선보이는 창작 신작 딜리트 페일드 사라지지 않은 이야기라는 작품인데요. 지역에 흩어져 전해지는 지명과 구전 이야기를 하나의 서사로 엮어 현대적인 몸짓으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기왕 설화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는 신라의 박혁거세와 맞섰던 지난해 마지막 왕 태기왕이 재기를 위해 횡성 태기산에 산성을 쌓았지만 결국 전투에서 패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작품은 왕의 흥망성쇠만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태기왕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야 했던 백성들의 두려움과 희망을 함께 다룹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민중의 삶과 기억을 이고은, 김범수, 정다은 이 세 명의 안무가가 각기 다른 시선으로 재해석해 세 편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네, 그런데 이 공연이 일반적인 무대 형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른바 이동형 무용 공연으로 진행되는데요. 네. 관객들이 지정된 좌석에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로비와 객석, 무대를 직접 이동하면서 새 작품을 차례로 관람합니다. 이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무대가 되는 셈인데요. 작품마다 다른 거리와 시선에서 무용수의 움직임을 마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연과는 또 다른 몰입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행성에서 현대무용 공연에 이어서 이번 주말 먹거리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도 열리죠? 그렇습니다. 제4회 공근 소맥축제가 오늘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횡성 베이스볼 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소맥이라고 하면 흔히 소주와 맥주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 축제의 소맥은 횡성 한우를 뜻하는 소와 맥주의 맥을 합친 이름입니다. 횡성 한우와 수제 맥주를 한 자리에서 맛보면서 음악과 다양한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네. 축제 이름처럼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축제장에서는 횡성 한우와 함께 원주와 속초, 여주 등 인근 지역에서 만든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축제장 구매와 체험을 연계한 빙고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1단계를 완성하면 딥내 토마토를 활용한 토마토 마리네이드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고 2단계까지 완성하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5,000원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맥주를 즐기는 방문객들의 안전한 귀가까지 고려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우와 맥주에 이어서 이번에는 만두입니다. 딤섬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정지선 셰프가 올해 원주 만두축제에 얼굴로 나선다고요?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중식 전문가인 정지선 셰프를 올해 원주 만두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는데요. 정 셰프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통해 대중에게도 친숙한 인물인데요. 특히 딤섬을 대표 분야로 구축하면서 딤섬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시는 만두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축제의 성격과 정 셰프의 전문성, 대중적인 인지도가 잘 어우러진다고 판단해 홍보대사로 선정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도 알찬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8월 2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